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이수역 남녀 쌍방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성 3명 그리고 여성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왔죠. 이 시간 현재 34만 명 이상이 동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의 여자 혐오, 이른바 여혐 범죄로 단순화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남자 혐오, 남혐 문제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형성됐고 급기야 남성과 여성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분노 조절 장애성 대형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폭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언어적이든 물리적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요. 폭력이 집단적 상황으로 번질 때 그 폐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1대1 싸움이 아닌 2명 이상의 집단적 폭행 그리고 조직폭력 등에 대해서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은 지피를 철수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있는데 남녀는 혐오를 부추기고 서로를 모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요. 이수역 사건 성대결 싸움의 사회적 현상과 의미 그리고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미 부통령을 만났는데요. 네. 이번에도 정말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죠. 네네. 이 펜스 부통령하고 한 34분, 35분 정도 면담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이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라고 요청을 이제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 이 조 장관도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이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라고 네네.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또 관심사로 갑자기 네네.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 간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좀 들고요. 예. 또 국내에서는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하고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무려 150분 동안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대화 주제에서 논의로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리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불러봤는데요.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봤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없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차량에 탑승하는 걸 저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국회 본회의는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국회 네. 상황은 썩 그렇게 잘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네요. 협치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네. 네. 무쟁점 민생법안 90여 건 정도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고자 했던 건데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겁니다. 네네. 지금 두 야당의 요구사항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해임 그리고 이 고용세습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입니다. 네네. 두 당 간에 이제 최근 그 정책을 통한 반문연대. 네네. 이거로 해서 보수 대통합의 동력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은데요. 어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한 10여 명이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라고 하는 모임의 회동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을 유보시키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한 특별조치법 공동 발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됐거든요. 네네. 움직임이 뭔가 이렇게 좀 싹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최근에 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도 좀 무산이 됐는데. 네네. 예. 협치 참 힘드네요.
예, 원래 금요일 출발새 아침에서는 3부에서 토론회 제안해갖고 의원 두 분 모셔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간 좀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 본의무산에 따른 앞으로의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을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나누는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누가 나오시나요? 박용진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22일에 이제 그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이제 전문가들 정신감정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런데 24일 만인 어제 이제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예. 법무부가 밝혔는데 이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네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가능성은 일단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피해자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따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수 씨의 동생 김모 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경찰은 살인 공범보다는 폭행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 그럽니다. 네네. 팔을 그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다닌 부분, 예. 그 부분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과거 이 두 형제가 공동으로 폭행한 전과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 동생은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하니 어쨌든 중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폭행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수혁 폭행 사건이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지금 뭐 여성과 남성 간의 내전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면이 약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청원 내용이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성 쪽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인다라고 네네. 경찰이 분석을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는 이제 지난 13일 오전 4시쯤에 이제 일어난 것이고 쌍방 폭행으로 해서 남성 3명, 여성 2명 입건이 됐죠. 네네. 남성 일행은 어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출석하겠다 해서 좀 연기가 됐고요. 여성 일행은 오늘 조사 예정인데 연락 두절 상태라 그럽니다. 예. 이제 폐쇄회로 TV 확인 결과는 이제 여성들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건데 여성 2명이 먼저 좀 옆에 술을 마시던 커플하고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남성 일행이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켜달라라고 주점 직원에게 요구를 하면서 예. 여성 일행하고 말다툼이 시작이 됐고 네네. 커플은 그 자리를 떴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성 일행이 그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남성 일행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네네. 분위기가 굉장히 격해져서 예. 이런 쌍방 폭행 사태로까지 갔는데 여성들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경찰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이게 사실이라면 네네. 또 약간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폭행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로 뭐 신체 접촉이냐 또는 언어적인 과도한 표현이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가해를 가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 신설재판부가 재판을 맡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아주 신속하게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 형사합의 36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이 형사합의 36부라고 하는 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신설된 3개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하나라는 거고요. 네네. 이 형사합의부 신설 당시에 이미 이거 특별재판부 설치를 차단하려고 하는 선제 조치 아니냐. 라고 하는 분석이 이제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사합의 36부의 그 부장판사 그리고 이제 함께 할 배석 판사들 모두 법원 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 경험이 없다고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된 사법농단 의혹하고는 좀 무관한 재판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네네. 이게 이제 한 특징이 될 것 같고 바로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 좀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민변 쪽에서는 이 부분을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형사합의부 신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하, 예. 이런 지적을 내놨네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재판부를 결국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강행을 하느냐. 네네. 여부인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고용세습 국정조사하고 네네.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둘 다 결국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얘기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네. 의원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둘러싼 두 남자의 화끈한 토론 배틀이 시작됩니다. 토론의 절대반지는 누구에게로? 마이 프레셔스 꼴름 토론의 제왕.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좀 일찍 나오셨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그 8시 때 출연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신 일정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또 궁금한 일을 좀 빨리 좀 물어봤으면 해서 좀 모셨습니다. 결국 본회의 개의조차 못했는데 이거 왜 못했습니까? 저 박 의원님. 일단 그 기존의 여야 구도로 얘기하면 네. 야당 탓이죠. 아, 그런가요? 예. 야당이 안 들어왔어요. 예. 원래 그 합의하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잘 최근에 제가 유치원 때문에도 바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네네. 바빠서 약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조국 해임해라. 그렇고 그 환경부 장관 관련해서 사과해라. 네네. 그리고 경제 투톱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해라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경제 투톱 바꾸라고 했더니 야당이 바꾸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 그다음에 예. 언제까지 조국 탓할 건가 이런 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 좀 난데없는 요구긴 했는데 야당이 저희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본회의 약속됐던 본회의를 일단 그 참여하지 않아서 파행이 난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김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기존 여야 구도를 보면 여당 탓이죠. 네,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 또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야당 패싱이 조금 더 심해졌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야당이 정말 협조를 하고 또 뭐 어르고 달래고 또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당에 하는 것에 또 공감을 하고 끌려가야 되는 부분도 적당히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제동을 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상상 이상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줄은 당연히 예. 본회의를 열게 될 줄 알았는데 청와대 또 이제 정부와 여당의 불통이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특히 바른미래당이 여태까지 그 협치를 위해서 얼마나 여당과 노력을 해왔는지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도부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그 협치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사실 그 부분 보면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거든요. 이제 주면서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네네. 바른미래당 특히 여당이 이렇게 청와대의 협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전혀 협치가 아니라 독주나 아니면 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좀 간과하고 묵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제가 이제 네네. 물어볼게요. 네. 이게 뭐 조국 해임, 그다음에 뭐 그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예. 그다음에 투톱 교체 이런 문제들을 따지려면 청와대 가서 따지셔야죠.
왜 국회에 그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될 본회의를 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예. 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따져야 될 문제, 계산해야 될 문제 청와대가 서셔야지 왜 여기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셨는데 강론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위장전입이다, 불법 징여다, 뭐 그런 논란에 휩싸인데다가 뭐 그에 관련된 또 조국 민정수석의 그 인사 문제를 둘러싼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런 어쨌든 또 대통령의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지 예. 홍영표 원내대표 권한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청와대 가서 따지셔야지 왜 국회를 볼모로 이렇게 하죠?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이 전제 조건이 된 것이죠?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 방금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와대의 역할과 권한을 청와대가 가서 따져야지 여당에게 왜 책임을 묻냐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불리할 때는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하고 유리할 때는 청와대와 여당을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방금 그 말씀에는 전혀 어떤 그럴듯한 논리가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에 관련돼서 이제까지 야당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자제해 줄 것을 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여당이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고 또 고용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고 또 7대 인사 원칙의 위배가 없다는 등의 어떤 지금 현상을 전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있는 조국 인사수석의 경질을 지금 3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이 조건이 됐냐. 지금 여야정 협의체 후속 조치로 이제 원내 수석들 간의 협의체를 가동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일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인사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이번에 건 거죠. 네네. 애초에 국민들과 야당,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협치를 좀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5개의 야당과 여당이 12개의 항목에 합의를 하고 네네. 또 모양새가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오전에 합의를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하셨대요. 예. 이제 합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 다음 날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좀 잘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후에 환경부 장관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그 부적격 인사로 이미 그러니까 검증에 있어갖고 네. 예,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국회에서 설명을 나왔던 많이 분들인데.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드리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멈추면 국민들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멈춰서 대통령한테 무슨 그게 위협이 되고 대통령에게 어떤 경고가 가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물론 저도 야당의 대변인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는 짐작은 합니다만 실제 대변인 그때 야당 대변인을 하면서도 잘 납득이 네. 안 됐던 일은 대통령에게 따져야 될 문제를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볼모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에 대한 문제를 볼모로 해서 야당들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나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권능을 더 떨어뜨리는 거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전체에 대해서 비판 여론만 더 가중되게 되는 일이거든요. 되게 잘못된 전술을 그 야당들이 지금 들고 나왔다. 국회 본회의를 멈출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히려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더 필요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용진 대표께서 청와대 이야기를 할 거를 왜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파행을 시키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그 어떤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비판을 하세요. 그럼 비판을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본회의를 멈춰요? 법안 통과를 왜 안 시켜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있지 무슨 상관이에요?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잘못을 물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알겠고요. 거라고요. 그건 알겠고
왜 본회의를 무산시키냐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의원의 의견에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샵 0945, 샵 0945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치라는 약속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결정에 대한 일종의 야당 측의 이의제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본회의까지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 중독증이다라고까지도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 야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 정도의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그 김관영 원내대표 정도의 스피커면 두 분이 단순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뉴스예요. 네네. 온 기자들이 다 따라다녀요. 굳이 국회 본회의를 스톱시키지 않고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치 짜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렇게 국민들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정치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9849님이요. 이런 문자 지금 주셨어요. 근로자는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데 도대체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주나요? 뭐 늘 보면은 그렇죠. 국회의원 좀 일 안 한다는 그런 질책성 그 문자이신데요. 자, 이 부분 대해서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계속 이제 박용진 의원님과 저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여당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치게 1년 반 동안 여당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청와대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국회까지 건너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네네.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 해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굉장히 불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야당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청와대는 청와대 일이고 여당은 여당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7570님이요. 예. 운전하시다가 차를 멈추고 문자 보냅니다. 민주당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요? 야당 시절 사사건건이 국회 공존시키면서 장애 투쟁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2113님은 국회 본회의 멈추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억나요. 근데 그게 별로 효용을 못 갖는 비효율적인 정치 파행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저는 별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가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저희들 가운데 박용진 3법 해갖고서 참 이 법 통과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면 물론 지난번 김수민 의원께서도 적극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상임위도 못 열고.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를 하는데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 약속처럼 아주 이번에 협조적이시고 그다음에 이거 순리대로 가면 다 잘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12월 초쯤에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낼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좀 난데없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게 어딨냐. 이미 법은 만들어져서 발의된 법은 법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 법이 다른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회계 투명성 이게 핵심이거든요. 유치원 운영의 아주 원리 원칙만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무화하는 걸로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얘기하자는데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12월 초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느닷없이 또 이번에 그럼 법정으로 가자.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이제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난데없는 일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 아주 유익한 활동한다라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칭찬받아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관련한 박용진 3법 이거 잘 통과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아이들 관련한 이 법안 통과를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취자 4120님이요. 국회 파행은 국민을 볼모로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한 한유총 행태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제인가 그제죠. 한유총과 토론회에서 한국당의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 의원님 어떻게 이거를 좀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 한국당에서 지금 이 한유총 쪽에서 한국당에서 지금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박용진 3법 문제가 자꾸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의견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요? 글쎄요, 야당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네네.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랑 이제 바른미래당은 이제 조금 다르잖아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합리적 진보와 소위 개혁적 보수니까 이 박용진 3법 또 이제 사립유치원 문제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랑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그 한유총과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좀 흐름을 왜곡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를 보이는데 분명히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바른미래당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광고를 듣고요. 두 의원 모시고 연관된 국회 상황에 대한 주제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금요일 토론회 제왕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김세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부에서 청취자분들 의견 가운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요. 두 분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좀 짧게 언급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상화 하실 작정이신지요? 박 의원님? 여당이 우리가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어쨌든 야당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잘 듣고 달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회 본회의를 멈췄냐라고 다그쳤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당의 책임이 더 많은 건 뭐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네네. 청와대의 역할을 저희가 대신해 줄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국회 안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재촉하고 계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건지 네네. 잘 고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7대 원칙 위배 없다라는 말은 조금 삼가시고 네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사과 또 네네.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하면 이 상황은 빠르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 의견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의 6201-8202님이 박용진 의원님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소위 미친 존재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 한 의원분 계세요. 이현주 의원이시잖아요.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신보수 이현주 의원. 바른미래당 당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표께서도 일침을 가하는 반응을 좀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예. 네. 일단 저희 당내에서 이현주 의원님을 좀 이제 외줄타기처럼 위태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정치인이니까 본인의 가치관과 색깔을 국민 앞에 좀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최근에 존재감이 이제 다소 잊혀진 민주당의 몇몇 중진 의원님들께서 이현주 의원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봤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좀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이제 이현주 의원 한참 어린 후배 여성 의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네네.
포털 메인 기사를 장식하고 싶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 바른미래당 자체가 이제 당장 정신이 어떤 합리적 진보 또 개혁적 보수이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라는 그 새로운 보수를 의미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님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념적 편향을 지양하고 국민을 네네. 위해서 옳은 길을 추구하는 중도 개혁 노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뭐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신보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반문연대 몇몇 한국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정치가 아주 저열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개혁 혁신이 요구된다라고 다 시작을 했다가 네네. 끝에 가서는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되면 인적 쇄신이니 뭐 보수 혁신이니 그 내용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정치 혁신의 가장 핵심은 인적 청산이거든요. 네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역사가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폐기하고 일단 대통령 미운 사람 다 모여라로 그 정치가 가버리게 되면 네네. 이제 그냥 막 하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대통령 욕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멈춰 세우고 이렇게 가버리면 네네. 정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민 비난에 더 많이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뭐에 대한 반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 정치의 어떤 가치적 지향의 정치가 아니라 네네.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찬반으로 가는 정치는 아주 저열한 정치일 수밖에 없어서 예. 보수 혁신을 일정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저도 아주 뭐 실망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원책 그 변호사요. 그 조강특위 위원을 지내시다가 해촉된 그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의 입장에서가 아닌 제3지대에서 보수 대연합을 하는 그런 시도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유, 뭐 정치 초년생인 제가 어떻게 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래도. 예.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능한 영화 평론가가 영화 감독 혹은 배우로 나선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네네. 라는 좀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 평론과 현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전원책 변호사께서 그 한계를 조금 이번에 안타깝게 드러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예. 기대는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런 움직임을 좀 의미 있게 만드시는 시도 자체는 이제 나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한국당이 같은 그 움직임 최근에 그 조강특위를 둘러싼 이런 부분들이요. 반문연대 구축을 위한 움직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여당 쪽에서는 반문연대의 앞으로의 행보, 그 크기,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계시나요? 많이 안 느낀다니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네네.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 제3당의 위치에서 여러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예. 바른미래당의 움직임과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그 반성을 하고 나왔던 그 세력과 그다음에 또 뭐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어쨌든 여러 문제 제기로 나왔던 사람들 이제 결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하고.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제3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들을 하시는 건데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문제를 처음에 스타트했었던 그 보수의 어떤 전체적인 폭망 상태를 보수의 혁신으로 답을 찾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 혁신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것의 모든 끝은 다시 대통령 싫은 사람 다 모여라로 가버리게 되면 무슨 보수 혁신이 있고 무슨 가치 중심의 정치가 있고 그 가치 중심의 그 정계 개편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될 사람이고 청산되어야 될 그 어떤 집단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 싫지? 그럼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수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여기에 무슨 위협을 느낄 일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선진화법은 마련이 됐는데 국회는 선진화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로 가면은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자, 향후 올해 국정을 마무리하는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각오를 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희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당이 먼저 하시죠. 보통들 12월 9일이면 네네. 그 예산에 이제 데드라인으로 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예산을 넘기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올해도 또 넘어갈 것 같은 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국회가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고요. 470조가 넘는 국회 이제 우리 이 정부 예산 관련해서도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될 텐데 네네. 아직 예결 소위까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예. 답답합니다만 국회 역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요? 네, 그간 바른미래당이 이제 정부 또 여당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 또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당보다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이득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미래적인 모습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 빠르게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 모두 모쪼록 유정의 미를 거두셔서 삼바 파티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3부에 뵙도록 하죠. 네,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오프닝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역의 남녀 폭행 사건이 남녀 성차별적인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